최근 한국의 국력이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IMF는 최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GDP는 1767조 원으로 작년보다 2단계 상승한 세계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2, 3차 팬데믹으로 스페인 마이너스 12.8%, 이탈리아 마이너스 10.6%, 인도 마이너스 10.3%, 프랑스 마이너스 9.8%, 독일 마이너스 6%, 일본 마이너스 5.3%, 미국 마이너스 4.3%씩 GDP가 추락하는 동안 한국은 마이너스 1.9%로 통계 발표가 의심스러운 중국을 제외하며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19를 완벽하게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최대 언론사 코론앤차이 등은 한국은 세계적인 모범이다, 고립과 분리가 아닌 국민과 협력의 사회적 연대라는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초반의 혼선과 정치적 쟁점화를 넘어 폭넓고 심도 있는 대응을 펼쳐 세계 대유행을 벗어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보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틀 전 한국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해 세계 15개 RCEP 협정 참가국과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RCEP 참가국의 무역 규모와 인구 그리고 GDP는 전 세계에서 무려 30%를 담당할 만큼 막강한 파워를 지녔기 때문에 이번 한국의 협정문 서명이 특히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은 앞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획기적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무역 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좋은 조건을 부여하게 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RCEP가 발효되면 관세가 0%로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산 제품이 아님에도 태극기를 부착해 한국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왔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상표권과 지적 재산권을 단단하게 보호해주게 되는 것이죠. 한국 기업들이 환호를 부르고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RCEP 15개 회원국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상회의 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거대 경제 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의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전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막강해지면서 무려 91년 만에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이 동해를 Sea of Japan, 일본해라고 표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1929년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면서 90년 넘게 한국을 도발해왔습니다. 1997년부터 한국은 동해 병기를 주장해왔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수로기구 IHO 사무총장이 더 이상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고 IHO 회원국들 대부분도 이 결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인공섬을 만들 수 있다는 소식에 일본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의 거리는 무려 87km, 이렇게 먼 거리 때문에 해양 영토가 이어져 있지 않다 보니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배와 항공기가 자유롭게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지나다녔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러시아 조기 경보기와 중국의 폭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2차례나 침범하며 약 7분간 머무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출격시켜 차단 기동과 함께 러시아 군용기 쪽으로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훈련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자신들의 영토인 양 자유롭게 수차례 비행했고 중국과 러시아 측은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독도와 울릉도에서 약 22km까지만 대한민국의 영해이기 때문에 두 섬 간의 거리 87km 사이를 자유롭게 지나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결국 한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인공섬을 만들어 더 이상 일본, 러시아, 중국이 이 사이를 지나다닐 수 없도록 철벽 방어 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해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을 말하는데요. 12해리, 즉 22km 범위 안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인공섬이 세워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어떤 국가도 한국의 허락 없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지나다닐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놀랍게도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이미 산처럼 불룩 튀어나온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높았더라면 섬으로 인정받았을 테지만 아쉽게도 해산입니다. 대양저 위에 고도 1000m 이상 솟아있으면 해산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가장 높이 올라온 해산의 이름은 안영복 해산. 숙종실록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안영복은 조선 후기 민간 외교가로 1696년 11명의 선원을 태우고 울산을 출발해 울릉도에 도착했고 2달 동안 머무르며 울릉도를 침범한 일본 어부들을 쫓아냈고 다시 독도로 향해 그곳에 있던 일본인들을 몰아냈습니다. 당시 안영복은 울릉도는 본디 우리 지경인데 외인이 어찌하여 감히 지경을 넘어 침범하였는가? 너희들을 모두 포박하여야겠다 라고 큰 소리로 꾸짖었고 외인들은 우리들은 본디 독도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하러 나왔다. 이제 본소로 돌아갈 것이다 답했고 이에 더 화가 난 안영복은 독도는 자산도 그것도 우리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사는가? 라고 외치며 독도에서마저 이들을 쫓아냈습니다. 이 영호골의 이름을 따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가장 높게 우뚝 솟은 해산을 안영복 해산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안영복 해산 위에 인공섬을 만들게 되며 더 이상 주변국들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지나다닐 수 없도록 완벽한 동해 방어 라인이 구축됩니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형태의 인공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형태는 바로 영국의 No Man's Land Fort 라 불리는 요새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노맨스 랜드 포트는 포츠머스에서 1.5km 떨어진 인공섬으로 프랑스의 공격으로부터 영국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 80명의 병사들이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이곳에 호텔이 세워지며 유명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2개의 객실과 스파, 멋진 풍경의 외부 테라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1박에 무려 80만원을 웃도는 이곳은 수많은 이들의 버킷리스트에 포함될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즉 한국이 안영복 해산 위에 영국식 해상요새 구조물로 인공섬을 건설하게 되며 더 이상 러시아, 중국, 일본의 함정과 전투기가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없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한국의 관광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 단순히 안영복 해산 위에 인공섬만 하나 짓는 것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섬을 중심으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초대형 플로팅 아일랜드, 즉 바다 위에 떠다니는 섬을 수십 개 만들어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단위로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TV, 냉장고, 태블릿,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한국에 빼앗긴 일본이 이제는 21세기형 최첨단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산업마저 한국에 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일본이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죠. 일본 정부는 미쓰이 빌딩에서 에토 세이이치 영토 문제 담당상과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자료 등을 모아 전시하는 일본 영토 주권 전시관을 무려 7배나 확대한 규모로 새로 개관했습니다. 1층과 2층에 자리한 전시관에는 독도와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을 전시해 놓았는데요. 이 전시장 주변을 일본 국회의사당과 중앙부처 등 일본 핵심 기관들이 둘러싸고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둘러싼 미중 코로나 전쟁에 다시 불꽃이 튀고 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가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맹공을 퍼붓고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산소를 잘못 배웠다는 막말까지 던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의 발원지, 통계 조작, 책임 소재 등 코로나 관련 모든 분야에서 맞붙고 있는 미중 갈등은 지난달 말 미국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며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마스크 등 중국의 도움이 아쉬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란 표현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대로 휴전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 14일부터 미국의 공세가 거칠어졌다. 중국에 대한 포화는 바이러스가 후베이성의 우한 실험실에서 비롯됐다는 데 집중됐다. 먼저 워싱턴 포스트가 2년 전 미 기밀 문서를 인용했다. 미 관리가 2018년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연구하는 우한의 연구소를 방문한 뒤 안전과 관리의 취약함에 대해 2차례나 보고서를 올려 지적했으며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운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것이다. 15일엔 폭스뉴스가 소식통을 인용해보다 구체적으로 우한 실험실 유출설을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초기에 취한 행동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관련 자료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뒤 실험실 의사가 사태가 번지는 걸 막으려 했던 노력을 보여주며 우한 실험실의 연구 목적은 생물무기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바이러스 식별이나 퇴치에서 미국에 뒤지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사람으로 전파됐으며 처음 감염된 영호 환자는 우한 실험실에서 근무했다고 말했다.
실험실 근무자가 감염된 뒤 나중에 우한 사람들과 접촉해 확산 사태를 불러왔다고 전했다. 또 중국 정부가 발원지로 처음 하난 수산시장을 지목했다가 나중엔 미국과 이탈리아 등 여러 곳을 언급한 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한 실험실 유출을 감추려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폭스는 또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가 우한 실험실에서 나왔으며 안전관리 소홀로 한 실습생이 감염됐고 그가 이후 남자친구를 감염시키고 또 수산시장을 방문해 크게 확산됐다는데 이게 맞는가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도 갈수록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이 무서운 국면에 대해 매우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해 우한 실험실 유출설에 힘을 보탰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폭스뉴스에 나와 나는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바이러스 연구소가 수산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한동안 자제해온 중국 때리기에 가세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말은 현재 바이러스 유출과 관련해 의심을 받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우한질병통제센터 두 곳 중 우한질병통제센터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돼 관심을 끌고 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하난 수산시장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우한 질병통제센터는 불과 280m 거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중국의 한 학자가 이우한 질병통제센터가 많은 박쥐를 붙잡아 연구하고 있다며 이곳에서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우리는 정말로 중국 정부가 진실을 털어놓아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떻게 전파되기 시작했는지를 알게 하는 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깨끗하게 밝혀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15일은 바로 폼페이오 장관이 양재치 중국의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신종 코로나에 대항하고 미래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전면적으로 투명해야 하며 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한 날이기도 하다. 16일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까지 나섰다. 미 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지도자는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세상을 보도했다.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 지금 중국 지도자가 하는 말도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16일 중국 우한시 질병통제지휘부는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잘못됐다며 사망자 수를 무려 1290명이나 늘렸다. 이에 따라 2579명이던 사망자가 갑자기 3869명으로 급증했다. 늪장 보고와 누락, 오보 등이 있었고 이를 바로잡았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중국의 사망자 수가 2배로 늘었다며 그것보다 훨씬 많고 미국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중국 정부는 미국이 전문가를 우한 실험실에 보내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려는 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발끈했다. 신종 코로나가 미군이 우한에 가져온 것이란 주장을 펼쳤던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정치 노름은 그만하고 역병 확산이나 막으라고 쏘아붙였다. 18일 중국 환구시보는 더 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막말 공격에 나섰다. 환구시보 편집인 후시진이 트럼프 대통령은 눈이 나쁜가 아니면 어릴 적에 산수를 잘못 배웠나라는 칼럼을 게재한 것이다. 요한 사망자가 50% 늘어난 걸 트럼프 대통령이 2배 증가로 해석한 걸 비꼰 것이다. 말하는 게 모두 엉터리인데다 거짓말을 일삼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대통령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다라고도 비난했다. 환구시보는 또 최근 미 정보기관이 우한 실험실 유출설로 중국을 먹칠하고 있다며 미국이 전문가를 우한 실험실로 보내 조사하겠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반대로 중국이 미국 실험실이나 중앙정보부에 사람을 보내면 받아주겠냐는 것이다. 중국 언론이 과거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 험한 말을 쏟아내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부은 건 드문 일이다. 후시진은 이 같은 비판을 자신의 트위터에 영어로 올렸다. 중국에선 트위터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데 후시진이 트위터를 이용하고 또 영어로 글을 올렸다는 건 믿는 구석이 있다는 방증이다. 후시진의 트윗이 자오리젠의 지난달 중순 바이러스 미군 유포설에 이어 또다시 미중 관계에 커다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공포는 당국에 대한 불신의 표시이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무증상 감염자가 각각 16명과 44명 늘어났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8일 하루 동안 중국 본토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16명이며 사망자는 없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해외 여유입 사례이며 7명만 본토 발생입니다. 본토 발생 환자는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발 환자 유입으로 이성이 걸린 동북부 해룡 장성에서는 전날 확진 환자 6명, 무증상 감염자 4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있던 중국인들이 육로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날 상하이에서는 해외 여기입 환자 7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 환자와 별도로 핵산 검사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발열, 기침 등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는 중국 전역에서 44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은 3명입니다. 현재 의학 관찰을 받는 무증상 감염자는 1,000명 밑으로 내려간 999명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총 82,735명이며 사망자는 4,632명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를 전염병을 퇴치한 대국으로 묘사하고자 여론을 통제하는 가운데 많은 중국인들은 그 말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3월 11일 동부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마지막 코로나 환자 47명이 완치 판정을 받은 후 퇴원했다고 보도했다. 옌타이 보건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장쿠 양은 언론사에 옌타이시에는 더 이상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피터 윈터의 그 다음 날 코로나 중환자 한 사람이 시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 소식통은 상부의 질책을 두려워하는 여러 현지 정부는 코로나19 발병 건수가 0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